단팥빵 280개, 이진숙 빵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마당에 윤석열은 휴가를 떠나겠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한 번쯤 쉬어야 오히려 일이 더 잘 된다고는 하지만 윤석열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해외나 돌아다니고 나오는 뉴스라곤 음주, 경로밖에 없는데 뭘 잘했다고 휴가를 꼬박꼬박 챙기는지 황당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 진영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빵통위원장 이진숙은 이 정권의 인사 실패, 인사 참사의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많은 의혹과 야당의 반대에도 윤석열은 역시나 또 강행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방송 장악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어떻게든 다음 대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발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이후에 김건희는 물론 윤석열 자신까지 법적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들 것이기에 현재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걸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이진숙을 2일 만에 업무를 정지시켰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한 특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관련 혐의들이 쏟아지는 걸 보는데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언론과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던 걸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진숙의 여러 혐의가 나왔는데도 그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단순 비교해봐도 이런 상황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은 완전 가짜이고 거짓이며 많은 국민들이 속은 것이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지로 또 권력을 잡고 싶은 한동훈까지도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끔찍하네요. 이에 조국 대표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건 윤석열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전부터 밝힌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개식용 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사육자에게 한 마리당 30만 원을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4,500억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들은 국회가 만든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 법이라고 부르는 황당함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을 기꺼이 쓰지만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쓸 생각은 없다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식용을 종식하자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되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경기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민생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 속에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큰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조국 대표가 두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 윤석열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설치한 탄핵추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조국혁신당은 비록 교섭단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12석을 보유한 원내 제3당이 현직 대통령의 실제 탄핵을 목표로 정식 기구를 띄우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창구를 개통했습니다. 제보센터의 이름은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이 사용한 3년은 너무 길다는 문구를 그대로 차용했고 제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에는 7070을 넣었습니다.
전국 뇌관으로 떠오른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번호가 02-800-7070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조 대표는 국정농단 제보 전화로는 이 번호가 딱이라며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진실의 번호로 이 번호를 저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070 번호에 들어오는 제보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보센터 안내 현수막은 전날부터 국회 앞에 걸렸는데 하루 사이에 약 30건의 제보가 수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일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보 내용을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 만한 국정농단 사례와 정치적 퇴진 요구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의원들은 올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3년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가 문을 엽니다. 국민 여러분, 050-7878-7070 바로 이 번호를 저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제보 800-7070@gmail.com입니다. 이 이메일 주소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혜병 사망의 진실을 덮기 위해 아주 수상한 질의응답이 오갔던 용산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과 같습니다. 국정농단 제보 번호는 이 번호가 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이제 진실의 번호로 저장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지들이 현재 국정농단에서도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진심입니까? 국민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한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님 진심입니까? 무도한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계속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꼭꼭 감추고 지운 7070 번호는 이제 새로 태어나 국정농단의 진실, 국민의 진심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사유, 10,000가지 사유가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동훈 대표에게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발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한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벌인 세력들은 대통령실에 숨어 진실을 가리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판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그 중심입니다. 외압에 맞섰던 박정훈 대령은 백혜룡 경정으로 바뀌었고 임성근 구하기는 조병로 구하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경로는 용산이 알고 있는 일이 되어 외압으로 수사 내용이 바뀌는 판박이 국정농단이 또다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멀쩡하게 수사하던 수사팀은 용산 한마디에 수사가 이첩되고
조병로 경무관의 요구대로 최종 브리핑에서는 세관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이 삭제됐습니다. 바로 어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남긴 백혜룡 경정의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장패천, 윤석열 정권은 디올백으로도 하늘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분노 임계치가 넘어가고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계속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외압과 실력 행사로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용산 정권,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당당하게 일한 백혜룡 경정과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용산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현직 경찰관의 진술과 녹취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법적인 수사 외압, 인사청탁 의혹에 맞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포함해 국민 앞에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탄핵까지 밀어붙이려는 전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총선에 완패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뾰족한 방어수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볼 일만 남은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남은 건 윤석열과 김건희가 퇴진하여 집에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